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 교수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름철에 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미 오하수 검사, 웨이스트 워터 서베이런스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그 감염병 감시를 할 때 감시 체계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지금 결국은 모든 확보 가능한 정보를 이제 감시 체계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의료진의 신고에 의한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또 보완적 감시로, 더 나아가서는 실험실적 감시로, 또 병원 의무 기록의 자동적인 감시로, AI의 활용,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지가 쳐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웨이스트 워터 서베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인플루엔자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뭐 웨이스트 워터에 검출되는 마약을 통해서 약물 중독까지도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반구에서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백신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XFG라는 이제 버라이언트가 이제 주로 스파이크 프로테인 중에서 타겟이 되어서 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아마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경우 6월 8일부터 6월 21일 사이, 지금부터 약 한 뭐 20일 전쯤에 그 환자로부터 검출되는 변이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다 오미크론에서 출발해서 각종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NB181이 43%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LP81이라는 게 31%, 그리고 XFG가 14%인데 이 XFG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도 XFG가 주로 유행균주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XFG에 해당하는 균주로 스파이크백스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4년, 25년에 그 FDA의 그 개정된 공식에 따라서 스파이크백스가 지난 7월 9일 기준으로 보면은 다 이제 오미크론 중에서도 KP2 계열인데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오미크론 XFG 변이는 WHO를 통해서 VUM이라 그래서 Variant Under Monitoring이라는 카테고리로 감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대상으로 등재되어서 지금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XFG라는 거는 이제 여러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 코로나 균주의 변이의 재조합 중에 LF7이라는 것과 LP812라는 것의 리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생겨났고, 스파이크 단백질의 추가로 돌연변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변이 균주의 14%인데 영국에서는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종을 다 맞았던 JN1 기반의 백신도 이런 XFG에 대해서도 아마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KP2 계열의 오미크론 계열의 백신 허가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백신이 XFG가 우려 변이는 아니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유행할 것이고, 기존에 허가되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JN1 계열의 백신을 맞았을 때에도 중증 환자에게 아마 효과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요지인데, 따라서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이제 동절기로 이동하면서 XFG라는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한다 해도, 유행의 크기가 작다 해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는
XFG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기존에 권고하는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그림으로도 한번 변이균주가 오리진 스트레인으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상당히 변이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는 기전은 결국은 숙주의 면역력이 약한 집단, 고령이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가 투여되거나 면역 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인체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국은 약제나 백신 접종 후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선택적 진화에 의해서 돌연 변이가 생겨나고, 그 돌연 변이가 생존해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는 경우,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억제된 개인의 생체 내에 서로 다른 변이가 동시에 감염되면서 리컨비네이션 되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기전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의 기전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대로 저널을 통해서는 두 번째 변이의 등장은 이미 입증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즉 동일인에게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을 경우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서로 다른 변이가 감염이 되어서 그 서로 다른 변이가 재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변이가 등장하는 것, 그거는 이제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기전 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의 변이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자꾸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버라이언트 언더 모니터링 같이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정도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아주 중대한 어떤 변이가 발생해서 기존의 치료제로도 안 듣고 백신으로도 완전히 방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전파력과 중증도도 매우 높고 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VOHC, 즉 Variant of High Consequence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웨이스트 워터의 감시 등을 통해서 아직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모더나사의 프로메드에 나온 코로나19 백신의 현재 허가 상황의 기사를 보면서 코로나19의 변이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변이가 가지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변이가 또 어떻게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 등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